안녕하세요. 지멘스 김선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의 의미와 파라미터 설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중에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란 테크놀로지 세부 설명, 필수적인 데이터, 헬프 파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TO란 테크놀로지의 T와 오브젝트의 O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와 T는 같은 말이고 저는 요즘 추세에 맞춰 줄임말인 TO로 쓰겠습니다. 사실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라고 말하니 발음이 꼬여서 TO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TO란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TO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유저, 모니터, 리미트, 기계 데이터, 드라이브, 진단 버퍼,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유저가 명령을 내리면 TO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드라이브에 통신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의 상태나 진단 데이터를 통신으로 보내주면 TO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메시지나 진단 버퍼, 상태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태값은 액추얼 벨로시티나 액추얼 포지션 값 등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리미트 값이나 기계 데이터를 이전에는 드라이브에 설정을 했지만 TO에 설정을 하면 유저가 실행한 명령을 TO에서 리미트나 기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드라이브의 통신으로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TO죠. 더 쉽게 얘기해서 드라이브 제어를 PLC에서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객체라고 합니다. TO 내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드라이브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TO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TO의 장점은 드라이브 관련 지식 없이 PLC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속도, 위치, 동기 제어, 캠, 아웃풋 캠, 메저링 인풋, 외부 엔코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와 설정값 및 실제값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요. 통신 데이터를 자동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PLC 프로그램은 PLC 오픈이란 블럭을 사용하여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통해 쉽게 구성하고 쉽게 프로그램하고 쉽게 시운전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사용자가 편하고 쉽게 적용하기 위함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여기까지가 TO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PPT는 그만 보고 티아포탈 화면으로 넘어가서 TO 설정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티아포탈에 PLC만 추가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TO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TO는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에 Add New 오브젝트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피드 엑시스, 포지션 엑시스, 싱크로너스 엑시스 등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포지션 엑시스이기 때문에 포지션 엑시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버전 부분인데요. 버전이 이제 버전 1 버전은 아무래도 예전에 나온 버전이라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지막 버전을 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포지션 X를 선택하고 OK로 누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TO를 추가하면 나타나는 기본적인 초기 화면입니다. TO를 추가하면 컨피그레이션, 커미셔닝, 다이그노스틱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세팅하는 부분이고요.
커미셔닝은 시운전, 조그, 튜닝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이거노스틱은 상태나 에러 비트, 모션 상태, 프로피 드라이브의 텔레그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이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멘스 김선종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의 의미와 파라미터 설정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중에서 중하 정도의 난이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란 테크놀로지 세부 설명, 필수적인 데이터, 헬프 파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TO란 테크놀로지의 T와 오브젝트의 O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와 T는 같은 말이고 저는 요즘 추세에 맞춰 줄임말인 TO로 쓰겠습니다. 사실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라고 말하니 발음이 꼬여서 TO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TO란 무엇일까요?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TO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유저, 모니터, 리미트, 기계 데이터, 드라이브, 진단 버퍼, 메시지 등을 관리하는 기능으로 유저가 명령을 내리면 TO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드라이브에 통신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의 상태나 진단 데이터를 통신으로 보내주면 TO 내부적으로 처리하여 메시지나 진단 버퍼, 상태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태값은 액추얼 벨로시티나 액추얼 포지션 값 등이 될 수 있겠죠. 또한 리미트 값이나 기계 데이터를 이전에는 드라이브에 설정을 했지만 TO에 설정을 하면 유저가 실행한 명령을 TO에서 리미트나 기계 데이터를 적용하여 드라이브의 통신으로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TO죠. 더 쉽게 얘기해서 드라이브 제어를 PLC에서 쉽게 하기 위해 만든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객체라고 합니다. TO 내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드라이브는 어떤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TO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TO의 장점은 드라이브 관련 지식 없이 PLC에서 제어가 가능하고 속도, 위치, 동기 제어, 캠, 아웃풋 캠, 메저링 인풋, 외부 엔코더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성 데이터와 설정값 및 실제값 및 상태 정보를 포함하고요. 통신 데이터를 자동으로 설정 가능합니다. PLC 프로그램은 PLC 오픈이란 블럭을 사용하여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를 통해 쉽게 구성하고 쉽게 프로그램하고 쉽게 시운전하기 위함입니다. 좀 더 사용자가 편하고 쉽게 적용하기 위함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죠. 여기까지가 TO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PPT는 그만 보고 티아포탈 화면으로 넘어가서 TO 설정에 대해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은 티아포탈에 PLC만 추가한 화면입니다. 여기에 TO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TO는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에 Add New 오브젝트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피드 엑시스, 포지션 엑시스, 싱크로너스 엑시스 등을 선택을 할 수 있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포지션 엑시스이기 때문에 포지션 엑시스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버전 부분인데요. 버전이 이제 버전 1 버전은 아무래도 예전에 나온 버전이라 기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마지막 버전을 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포지션 엑시스를 선택하고
OK로 누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TO를 추가하면 나타나는 기본적인 초기 화면입니다. TO를 추가하면 컨피그레이션, 커미셔닝, 다이그노스틱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은 말 그대로 세팅하는 부분이고요. 커미셔닝은 시운전, 조그, 튜닝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이그노스틱은 상태나 에러 비트, 모션 상태, 프로피 드라이브의 텔레그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메인이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베이직 파라미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직 파라미터는 기본적으로 세팅하는 부분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액시스 이름을 설정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전에 PPT에서 보셨던 부분입니다. 유저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하면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오브젝트를 거쳐 드라이브로 명령이 가는 부분이고, 드라이브에서 모터로 제어하는 부분이라고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액시스 타입, 리니어 타입인지 로타리 타입인지 그거에 따라서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 건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그림에서 같이 리니어 타입일 수도 있고요. 로터리 타입을 누르면 그림 자체도 로터리 타입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또한 로터리 타입에 맞는 각도나 각도 퍼 세크로 변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듈러는 쉽게 얘기하면은 0에서 1000mm까지 가고 다시 0으로 돌아오는 그 기능입니다. 실제로는 0부터 시작해서 999.999까지 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0으로 계속 반복되는 위치 제어를 사용할 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하드웨어 없이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가상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액티브 시키겠습니다. 하드웨어는 드라이브와 엔코더, 실제로 연결된 구성품을 설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드라이브 쪽을 보시면은 그래픽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PLC에서 드라이브와 데이터 익스체인지, 프로피넷 통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와 모터는 전원을 공급해주고 엔코더는 드라이브로 엔코더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타입은 프로피 드라이브와 아날로그 드라이브 방식이 있는데, 아날로그는 통신이 아닌 데이터 방식으로, 아날로그 방식으로 데이터가 TM, 테크놀로지 모듈, 카운터 모듈로 들어가서 엔코더 값을 체크하고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드라이브를 제어하는 구성입니다. 저희는 프로피 드라이브를 기본 세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서 드라이브를 선정해 줘야 되는데, 제가 드라이브는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거 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엔코더도 역시 같은 화면이 나타나고요. 거기다 이제 엔코더 커넥터 타입과 엔코더가 설정이 되면 이 위쪽에 나타나게 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엔코더 타입을 어느 엔코더 타입을 설정할 건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인크리멘탈과 앱솔루트, 사이클릭 앱솔루트 이렇게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인크리멘탈은 말 그대로 인크리멘탈이고요. 앱솔루트는 싱글턴 앱솔루트 엔코더고요. 사이클릭 앱솔루트는 멀티턴 앱솔루트 엔코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익스체인지 위드 더 드라이브는 이 PLC와 드라이브 사이에 어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1번부터 쭉 해서 106번, 중간에 이제 없는 숫자도 있지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설정드리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서 지금 설명드리긴 어렵고, 기본적으로 알으셔야 되는 게 TO에서 서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3번 아니면 105번을 주로 사용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105번을 디폴트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레퍼런스 스피드와 맥시멈 스피드, 레퍼런스 토크 같은 경우에는 TO에서 드라이브 쪽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파라미터입니다. 지금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뉴얼로 입력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직접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이 automatically apply drive value가 활성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automatically apply drive는 티아 포탈에서 드라이브하고 PLC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커넥션이 돼서 이 레퍼런스 스피드와 맥시멈 스피드, 레퍼런스 토크 값을 자동으로 업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automatically apply drive는 이거는 온라인 드라이브가 PLC, TO가 처음 부팅될 때 온라인으로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드라이브가 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세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셔널 데이터는 지금은 보여드리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 토크 관련한 데이터가 있을 경우 이 아래쪽에 추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익스체인지 위드 엔코더는 첫 번째 위에 있던 거는 드라이브에 대한 세팅이라고 그러면 밑에 있는 거 이제 엔코더에 대한 세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익스체인지하고 엔코더 익스체인지는 같은 텔레그램을 사용해 줘야 되고, 밑에 있는 거는 이것도 역시 자동으로 업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리딩 밸류 세팅은 기본적으로 PLC 하나에서 여러 개의 축을 제어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2개 이상의 PLC를 사용할 경우 동기 제어를 해야 하는 경우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고급 기능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에 다뤄지지 않을 계획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드라이브 쪽에서 TO를 사용해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익스텐드 파라미터,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연결하기 위한 기본 베이직을 설정했다면 여기는 이제 실제 동작하기 위한 데이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 데이터는 첫 번째로 엔코더 관한 데이터입니다. 엔코더는 보시면은 원 모터 샤프트라에서 모터에 부착되는지, 로드 사이드에 부착되는지, 외부 엔코더로 부착되는지를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엔코더 방향이 반대인 경우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경우는 드라이브의 모터 이동 방향이 운전 방향이 반대인 경우 체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방향이 틀리다 그러면은 모터 블럭 알람이 뜰 테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모터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두 개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기어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할 수 있고, 여기 밑에는 모터 한 바퀴당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다이나믹 디폴트 밸류. 다이나믹 디폴트 밸류는 여기 위에 코멘트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밸류는 0보다 작을 때 여기 있는 디폴트 밸류가 적용된다. 그러면 0보다 작은 거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프로그램에서 확인을 가능합니다. 그럼 보여드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열어보겠습니다.
다이나믹 디폴트가 들어간 이브의 MC의 무브 조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0보다 작은 값 여기 보이시면은 엑셀레이션, 디셀레이션, 저크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엑셀레이션 값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디셀레이션도 같은 값이고요. 저크 값은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 축이 있을 경우 기본 값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바꾸어야 되는 경우 여기 다이내믹 디폴트 밸류를 사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머전시 스톱 같은 경우에는 비상정지 시 감속하는 시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맥시멈 벨로시티는 500mm/s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값은 아까 엔코더 데이터 익스체인지의 맥시멈 스피드 3000 RPM을 가지고 RPM과 머신 데이터 10mm per 로테이션을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3000 RPM이니 1초에 60바퀴가 돌고 1초에 50바퀴가 돌고 50바퀴에서 10mm를 가기 때문에 500mm/s가 되겠습니다. 티아 포탈의 장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디셀레이션 값이 지금 만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만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맥시멈 스피드에 대한 값이므로 만약에 여기 1초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디셀레이션 값도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리미트는 총 3개의 리미트가 있고 그 중에 포지션 리미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지션 리미트는 이네이블 할 경우 이 하드웨어 리미트 스위치를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하드웨어 리미트 스위치는 내부 변수를 사용할 수 없고 디지털 인풋으로 들어오는 값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이는 하이와 로우를 설정할 수 있고 하이는 B접점 개념이고요. 로우는 A접점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네이블 스위치, 이네이블 리미트 스위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리미트 값을 정해줍니다. 보통은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보다 앞단에 있게끔 설정이 되게 됩니다. 다이나믹 리미트는 이전에 봤던 다이나믹 디폴트 밸류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단지 다이나믹 디폴트는 밸류 값이 0보다 작을 때 적용되는 거고 다이나믹 리미트는 이 값 이상 넘어가지 못하게 리미트를 걸어주는 기능입니다. 토크 리미트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토크 값을 받아올 경우 토크 리미트와 픽스 스탑 디텍션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밍은 액티브 호밍과 패시브 호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액티브 호밍은 정지된 상태에서 원점을 잡는 거고요. 패시브 호밍은 움직이면서 지속적으로 원점을 잡는 기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액티브 호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액티브 호밍도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제로 마크를 사용할 경우, 레퍼런스 캠을 사용할 경우, 그 다음에 디지털 인풋을 사용할 경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오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티아 포탈은 여 밑에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그래픽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로마크
via 프로피 드라이브 텔레그램. 제로마크는 모터의 Z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호밍 벨로시티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제로마크 점을 닿으면은 감속을 하고 그 위치로 다시 저속으로 가서 원점을 잡는 기능입니다. 네거티브를 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가 제로마크를 지나면 원점을 잡습니다. 따로 하드웨어나 리미트 스위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레퍼런스 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레퍼런스 캠이 도그 센서라고도 얘기를 하고 원점 센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원점 위치로 고속으로 이 레퍼런스 캠 도그 센서를 감지를 하면 감속을 하고 역회전을 합니다. 역회전을 해서 제로마크를 감지하고 다시 정지하고 역으로 회전해서 원점을 잡습니다. 역시 방향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더 설명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방향으로 어프로치 벨로시티로 이동을 하고 레퍼런스 캠을 감지하면 감속해서 가다가 제로 마크를 감지하면 다시 감속해서 정지하고 역회전하면 원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인풋을 사용하는 경우는 그 모터의 Z상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센서로만 잡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프로치 하는 처음에 고속으로 가는 방향이고 홈 디텍션은 고속으로 가다가 디지털 인풋 신호를 받았을 때 감속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호밍 마크 같은 경우에는 원점을 잡았을 때 포지티브 방향에 있는지 네거티브 있는 방향에 따라 원점 잡는 시퀀스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봐서 사용자가 원하는 원점을 그래픽을 보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Enable Detection Resolve 하드웨어 리미트 스위치는 리미트 스위치를 닿았을 때 역으로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포지션 모니터링은 스탠드 스틸 시그널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포지션 모니터링은 위치에 대한 완료 신호가 나오는 시점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완료 신호가 톨러런스 타임은 최대 1초 이상 지나가면은 알람이 뜨는 거고요. 감지가 됐을 때 셋 포인트와 액추얼 값이 이 포지션 윈도우 범위 안에 들었을 때 0.1초 이후에 완료 신호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설정은 1mm 범위 안에 감지됐을 때 0.1초 이상 1초 미만일 때만 완료 신호가 발생하고 혹시나 중간에 딜레이 타임을 빼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주시면은 딜레이 타임이 없게 되겠습니다. 팔로잉 에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셋 포인트와 액추얼 값이 차이가 날 경우에 알람이 발생하는 것인데 디세이블 해주면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요. 이네이블 해주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에러는 저속일 때 10mm/s 저속 구간에는 10mm까지 노멀한 경우고 그 이상 되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고속으로 움직일 때는
더 많은 범위가 100mm까지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부분이 에러가 발생하고 정직을 하는 부분이고, 이 아랫부분은 노멀한 오퍼레이션 부분이고, 이 중간이 경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설정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 스틸 시그널은 스탠드 스틸 상태일 때 시그널이 ON 되느냐 OFF 되느냐를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5mm/s 안의 범위 중에 이 범위 안에 0.01초 이상 정지했을 때 그때 스탠드 스틸 시그널이 ON이 되고, 그 이상 벗어나면 OFF 되는 시그널입니다. 컨트롤 루프. 컨트롤 루프는 포지션 게인과 스피드 루프, 타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래 보이시면은 다이나믹 서버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거를 바꿀 때마다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SC, 다이나믹 서버 컨트롤을 사용해서 컨트롤에서 명령을 주면 개인 값을 드라이브에서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값까지 포지션에서 PLC에서 계산해서 드라이브에 제어를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DSC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TO의 컨피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후에는 중요한 파라미터, 중요한 제어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TO의 중요한 값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값은 포지션 액시스의 오른쪽 키를 누르면 오픈 DB 에디터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아까 보셨던 컨피그레이션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 B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액추얼 포지션이나 액추얼 벨로시티를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대로 예를 들어 머신 데이터에 리드 스크류 같은 것도 여기서 설정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포지션 스위치에 대해서 액티브 하는지, 민 포지션, 맥스 포지션을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파라미터는 액추얼 포지션하고 액추얼 벨로시티겠죠. 포지션은 셋 포인트입니다. 셋 값이 셋 포지션이 이 밸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베이직의 이 스테이터스 워드가 이 진단에 있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저 스테이터스 워드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터스 워드는 어떤 내용이 있냐? 이거는 헬프 파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헬프 파일에서 보면 using technology 펑션의 모션 컨트롤에 1500T의 axis 펑션 의 포지션 액세스 테크놀로지 오브젝트에 들어가 보면은 쭉 여기에는 모든 태그가 여기 헬프 파일에 포함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 워드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0번 비트가 드라이브가 이네이블 됐다는 신호고, 1번 비트가 에러, 2번이 리스타트가 액티브 됐다, 3번이 온라인 스타트 밸류가 바뀌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원점이 잡혔을 때 이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아까 보셨던
컨피그레이션에 포지션 모니터링, 포지션 모니터링의 던 값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탠드 스틸은 여기 스탠드 스틸 신호가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지션 커맨드인지 조그 커맨드인지 이 커맨드 상태를 여기서 이 비트로 확인할 수 있고, 리미트 스위치가 액티브 됐는지 하드웨어 스위치가 액티브 됐는지 여기서 비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이 들어온다 가정하에 원점이 잡혔다라고 신호하면은 포지션 액시스 1에 스테이터스 워드에 X5를 사용할 경우 이게 이제 원점이 잡히면은 여기 신호가 이네이블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프 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헬프 파일은 어떻게 보면 티아 포탈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가 매뉴얼에 있는 등의 데이터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하는 모션 컨트롤에 사용하는 펑션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PLC에 테크놀로지에 가면 1500PLC죠. 1500PLC에 가면 각각의 쓸 수 있는 펑션이 여기에 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축과 이네이블과 모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펑션 차트로 해서 동작하는 차트도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밍 같은 경우에도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PLC 프로그램을 하는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이외에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컨피그레이션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셔서 모션 컨트롤에 1500 컨트롤에 보시면은 컨피그레이션, 아까 보셨던 컨피그레이션의 하드웨어,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익스텐드 파라미터, 예를 들어 리미트 값을 본다면은 여기서 그 리미트 값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원점을 간다면은 액티브 호밍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설명이 자세히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과 함께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모두도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거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이 헬프 파일을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TO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 더 TO를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